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트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어도 서툴고 낡은 옷을 입은 한국 소녀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마트를 구해낸 사건 말이죠. 추수감사절을 앞둔 어느 토요일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몰려든 설라이즈 마켓의 모든 계산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카드 결제도 바코드 스캐너도 심지어 계산기마저 작동하지 않았죠. 사장과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한 달 동안 청소와 정리만 하던 그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 소녀가 숨겨진 천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종이도 펜도 없이 오직 눈으로만 상품들을 훑어보며 순식간에 복잡한 할인 계산까지 완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무시와 차별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순식간에 경외와 존경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무시받던 이민자 소녀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작은 도시의 대형마트, 설라이즈 마켓에 19살 민서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지 겨우 3달, 서툰 영어와 낡은 옷차림 때문에 사장 로버트와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민서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조심스럽게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높다란 진열대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청소랑 진열만 해. 계산대엔 절대 손대지 마라. 로버트 사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찌푸린 얼굴로 직원들을 감시했죠. 계산기는 비싸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알겠나? 그리고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손님 응대는 절대 하지 마. 우리 평판 떨어뜨리고 싶지 않거든.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죠. 한국에서는 수학 천재라고 불렸던 민서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판을 배워서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고 중학교 때는 암산 실력으로 지역 신문에 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영어 못하는 이민자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로버트 사장이 계산대 직원인 제시카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을 받아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 거야. 내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지 몰라. 다른 사장들 같으면 면접도 안 봤을 텐데. 제시카는 껌을 씹으며 민서를 흘끗 바라보았죠. 20대 초반의 금발 여성인 제시카는 항상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쟤 때문에 손님 응대는 다 내가 해야겠어. 그냥 청소나 하라고 하지 왜 매장에 세워도?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그래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 로버트 사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말이야. 어차피 다른 곳에서도 안 써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야, 신입. 제시카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저기 통조림 진열대 정리하고 와. 손님들이 뒤죽박죽 해놨어. 그리고 혹시 손님이 뭐 물어보면 나한테 보내. 내가 말하면 더 헷갈릴 테니까. 민서는 묵묵히 통조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하며 크기별로 분류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자연스럽게 가격들을 계산하고 있었죠. 토마토 소스 1달러 99센트, 참치캔 2달러 49센트, 콩 통조림 1달러 79센트.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구석 자리에 앉아 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냈죠. 저거 뭐야? 이상한 음식이네. 한 직원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서 마늘 냄새가 나는구나. 또 다른 직원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죠. 정말 적응 안 되네. 쟤 때문에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서는 얼굴이 빨개지며 김밥을 다시 포장지에 싸넣었습니다. 배고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죠.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민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부러워했는데 이곳에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선라이즈 마켓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 대비 대형 세일 행사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매장 입구에 걸려 있었고 추수감사절 특가, 최대 50% 할인이라는 문구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 대박 날 거야. 제시카가 계산대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하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 거라고. 칠면조부터 호박파이 재료까지 다 사야 하니까 말이야. 로버트 사장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4개 다 가동해야 해. 오늘 매출 목표는 평소의 3배야. 추수감사절 특수 놓치면 안 된다고. 특히 칠면조랑 크랜베리 소스, 호박 관련 상품들 진열 제대로 확인해. 매장 곳곳에는 추수감사절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황색 호박들과 단풍잎 모양의 장식품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입구에는 거대한 칠면조 모형이 세워져 있었죠. 민서는 이런 미국의 명절 분위기가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은 금세 가득 찼고 매장 안은 대형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특히 냉동 칠면조 코너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서로 좋은 칠면조를 먼저 집으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민서야, 빨리 와서 이것 좀 치워.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한 손님이 크랜베리 소스 병을 떨어뜨려서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빨간 소스가 바닥에 흘러내리면서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민서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가져와서 유리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매장 안의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2번. 그리고 모든 전자기기들이 일시에 꺼져버렸죠. 뭐야? 제시카가 당황하며 계산대를 두드렸습니다. 계산기가 안 돼. 다른 계산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도 바코드 스캐너도 심지어 현금 계산기까지 모두 작동을 멈췄죠. 정전은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은 다시 켜졌거든요. 하지만 모든 계산 관련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로버트 사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전산실에 확인해봐. 오늘 망하면 우리 1년 매출이 날아간다고. 직원 하나가 뒤쪽 사무실로 뛰어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메인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어요. 복구하려면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시간이라고? 로버트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추수감사절 특가 세일날에 3시간씩이나 기다릴 손님이 어디 있어? 우리 망했어. 벌써 계산대 앞에는 거대한 카트들을 끌고 온 손님들이 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해 일주일치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잠시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추수감사절 준비해야 한다고. 한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에 온다는데 칠면조 해동시킬 시간도 없어요. 여성 손님이 짜증을 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카트를 버리고 나가버렸고 남아있는 손님들은 계속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로버트 사장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가 가격 계산 좀 빨리 해봐. 로버트 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러다가 손님들 다 나가겠어. 추수감사절 특수 완전히 망쳤어. 제시카와 다른 직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기 없이 복잡한 할인 가격들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칠면조는 파운드당 가격이 다르고 각종 야채들과 파이 재료들은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었으니까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카트를 한 번만 봐도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로버트 사장은 당황한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전산 시스템 없이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특가 세일 상품들은 할인율이 각각 달라서 손으로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런 젠장, 어떻게 해야 하지? 로버트 사장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사장님,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볼까요? 로버트 사장은 민서를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가? 웃기지 마. 여긴 장난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제시카도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 손님들이 더 화낼 거야. 다른 직원들도 민서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수학 좀 한다고 하더니 설마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한 직원이 비꼬며 말했죠. 사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 때문에 더 큰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손님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우리 마트 망신이야. 로버트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냥 가서 청소나 해. 이런 중요한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수학 천재라고 불렸고 주판 전국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무능한 이민자 소녀 취급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손님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다른 마트로 가겠어. 한 손님이 소리치며 카트를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로버트 사장이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손님의 카트에 있는 20개가 넘는 상품들을 보자 머리가 아파졌죠. 이건 $19 99센트인데 30% 할인이니까. 제시카는 종이에 끄적거리며 계산을 시작했지만 몇 분이 지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 계산하는데 20분도 넘게 걸릴 거야. 로버트 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계산하고 있는 상품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답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세금 포함해서 총 $41 53센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민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로버트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손님들한테 더 큰 피해 주면 어떡하려고? 책임질 거야? 그 순간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시간이 그렇게 하찮아 보여? 매니저 불러와. 로버트 사장의 얼굴이 더욱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미 몇 명의 손님들이 카트를 버리고 나가버렸고 남은 손님들도 점점 화가 나고 있었거든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모든 계산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손님들이 들고 있는 상품들, 할인율, 세금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무시와 차별이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카트를 버리고 나가버렸고 남은 손님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죠. 로버트 사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종이에 끄적거리며 계산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복잡한 할인율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젠장, 완전히 망했어. 로버트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우리도 시간이 있다고. 50대 남성이 카트를 세게 밀며 화를 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비스가 엉망이네. 다른 마트로 가자.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 순간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로버트 사장이 말을 하려던 순간 한 손님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냥 저 애한테 시켜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 뭔들 못하겠어. 빨리 해봐. 로버트 사장은 어쩔 수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좋아. 하지만 실수하면 바로 그만두는 거야. 알겠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앞에 앉았습니다. 제시카는 비켜서며 코웃음을 쳤죠. 실수해도 내 탓 아니야. 첫 번째 손님이 카트를 밀고 왔습니다. 카트 안에는 20개가 넘는 상품들이 들어있었어요. 큰 칠면조 한 마리, 각종 야채들, 크랜베리 소스, 호박파이 믹스, 우유, 달걀. 추수감사절 준비를 위한 장복이었죠. 민서는 카트 안의 상품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종이도 펜도 없이 그냥 입으로 가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칠면조 12파운드, 파운드당 1달러 49센트, 30% 할인 적용하면 12달러 53센트. 민서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당근 2달러 99센트, 20% 할인으로 2달러 39센트. 손님들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바코드를 스캔하지도 않고 계산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가격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주판을 튕기는 것처럼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랜베리 소스 3달러 29센트 할인 없음. 호박파이 믹스 4달러 99센트 15% 할인으로 4달러 24센트. 민서의 계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사장과 제시카는 입을 다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거든요. 민서는 마치 인간 계산기처럼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세금 8% 포함해서 민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총 41달러 53센트입니다. 손님은 휴대폰 계산기로 확인해 봤습니다. 정확했어요. 완벽하게 맞았죠. 와, 정말 맞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분 계산해 드릴게요. 두 번째 손님이 카트를 밀고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상품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민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품들을 훑어보고 빠른 속도로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정말 대단하네. 계산기보다 빠르잖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민서의 손가락은 여전히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판으로 단련된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과 함께 정확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줄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한 명당 평균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계산을 끝내고 있었거든요. 복잡한 할인율이 적용된 상품들도 문제없이 처리했죠. 로버트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소녀가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서의 계산 실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손님들도 이제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복잡한 할인 계산까지 순식간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가 놀라워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한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판을 배웠어요. 손가락으로 주판을 그려가며 계산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계산대 직원 마이클이 소근소근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주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계산 실력은 정말 천재 아니야? 우리가 계산기로도 못하는 걸 머릿속으로 하잖아. 제시카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응, 내가 보기엔 쟤는 완전 수학 천재야. 아니면 암산 천재든지. 저렇게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인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게. 사라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거 봐. 한국 수학 영재들이 참가하는 암산 대회가 있어. 이런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정말 천재 수준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잠깐. 이 이름 혹시? 사라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맞지? 김민서?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세상에. 이 애가 2, 3년 전 전국 암산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 김민서야.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기사까지 나와 있어. 암산의 천재 김민서 양 전국 대회 우승이라고. 수천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소녀가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암산 천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로버트 사장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정말 전국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암산 천재라고? 네, 맞아요.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한 손님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와, 그럼 이 애가 정말 수학 천재였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저런 계산 실력은 정말 타고나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암산 천재라니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었구나.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 같아. 민서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시와 차별의 눈빛이 아니라 존경과 감탄의 눈빛으로 바뀌었죠. 제시카는 민서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민서의 손가락 움직임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공중에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 제시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만으로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지? 정말 천재구나. 민서는 잠시 계산을 멈추고 설명해 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랑 친했어요. 머릿속에 숫자들이 그려지고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죠. 눈으로만 봐도 답이 나와요. 로버트 사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전국대회 우승자, 그것도 암산 천재를 청소나 시키고 계산대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서야, 로버트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완전히 망할 뻔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그 순간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서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손님들부터 직원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무시받던 소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민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전산 시스템이 복구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매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서 덕분에 위기를 넘긴 선라이즈 마켓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져서 암산 천재 소녀가 있는 마트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진 거죠. 로버트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의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와 있었어요.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서 망할 뻔했던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날이 되었죠. 모든 것이 민서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로버트 사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네. 그는 자신이 한 달 동안 민서를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계산대에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것, 영어가 서툴다고 무시했던 것, 심지어 인정 많은 사장이라고 생색까지 냈던 것들이 모두 떠올랐죠. 그런 그녀가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암산 천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로버트 사장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손님들이 줄어들자 로버트 사장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계산대에서 마지막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계산 실력은 여전히 놀라웠죠. 복잡한 쿠폰 할인까지 순식간에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버트 사장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서야, 로버트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로버트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봐왔던 그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미안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민서야, 내가 정말 미안해, 로버트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너를 정말 잘못 대했어. 내가 이런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 민서는 조용히 로버트 사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로버트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했어. 영어가 서툴다고 어린 이민자라고 무시했지. 그런데 내가 우리 마트를 살려줬어. 오늘 매출은 역대 최고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앞으로 계산은 내가 맡아줄래? 로버트 사장이 부탁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물론 급여도 올려줄 거야. 많이 올려줄게.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장이 이제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서 기뻤어요. 네, 좋아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고마워. 로버트 사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얘기해줘. 이 빚은 갚아야지. 제시카와 다른 직원들도 민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서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민서야, 정말 미안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내가 이런 천재인 줄 몰랐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진작 너의 실력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서는 그들의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받았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괜찮아요.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요.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 봤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무시받는 알바생이었는데 저녁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민서의 암산 실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추수감사절 특가 세일 날에 일어난 일이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갔거든요. 선라이즈 마켓의 암산 천재 소녀라는 제목의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그날 민서의 계산을 직접 본 손님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계산기도 없이 복잡한 할인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에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보고 싶네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 결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선라이즈 마켓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민서가 있는 계산대에는 항상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어도 굳이 민서의 계산대를 기다렸죠. 저 소녀의 계산 보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번에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바코드 스캔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산하더라고요. 민서는 이런 관심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실력이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사장은 매일 매출 보고서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서가 온 이후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민서를 보러 오다가 자연스럽게 쇼핑도 하고 가는 거였죠. 민서야, 로버트 사장이 어느 날 민서를 불렀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마트가 유명해졌어.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민서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로버트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텔레비전 인터뷰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거든. 너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요? 응, 지역 뉴스 프로그램이야. 우리 동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코너에서 너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민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볼게요, 민서가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방송국 취재진이 선라이즈 마켓에 왔습니다. 리포터는 친절한 중년 여성이었고 민서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서 씨.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달 정도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계산 실력을 갖게 되신 거예요? 민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던 것, 주판을 배우게 된 계기,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던 경험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촬영 중에 실제로 계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리포터가 복잡한 계산 문제를 내자 민서는 순식간에 답을 말했어요. 카메라맨도 놀라서 와우! 라고 감탄했죠. 정말 놀라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로버트 사장님과 동료들,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방송이 나간 후 민서는 순식간에 지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마트에 왔고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동료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이제 민서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민서를 존경하며 대했죠.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선라이즈 마켓에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마트 뒤편 작은 창고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창고 한 구석에는 민서만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수학 참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알바비를 조금씩 모은 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 명문대 수학과 지원서가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MIT 수학과. 민서가 지원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녀는 매일 밤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미적 분학부터 선형 대수학까지 대학 수준의 문제들도 척척 풀어냈어요. 암산 실력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도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학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평소처럼 창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로버트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민서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로버트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사장은 책상 위에 지원서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MIT? 너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거야? 네. 꿈이거든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사장은 잠시 말없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대단한 애구나.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로버트 사장이 민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민서야, 너 이 마트 살렸잖아. 그 덕에 우리도 꽤 벌었고. 로버트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등록금의 보태. 로버트 사장이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 실력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민서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만 달러짜리 수표가 들어있었거든요.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못 받아요. 받아, 로버트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한 달 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야. 그리고 내가 우리 마트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장님, 저 꼭 갚을게요. 계산은 네가 더 잘하잖아. 로버트 사장이 씩 웃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시카와 다른 동료들도 민서의 대학 지원을 도와주었습니다. 영어 에세이를 쓸 때는 제시카가 문법을 봐주었고 다른 직원들은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MIT에 합격하면 우리 모두 자랑스러울 거야.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노력이 떠올랐습니다. 합격 발표까지는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기다렸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의 계산 실력에 감탄했고 민서는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운명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학과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민서는 그 메일을 읽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MIT 수학과에 정말 합격한 거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로버트 사장과 동료들은 민서의 합격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축하해 민서. MIT 수학과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로버트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마트에서 일했다는 게 영광이야. 몇 달 후 민서는 MIT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강의실에서 칠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교수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내자 다른 학생들은 머뭇댔지만 민서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나가는 민서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하얀 분필이 그녀 손에서 리듬처럼 움직였고 복잡한 방정식들이 아름답게 풀어져 나갔어요. 그녀의 계산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향한 길이었어요. 마트 계산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 강의실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민서는 칠판에 마지막 답을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시받던 이민자 소녀에서 MIT 수학과 학생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교수와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꿈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차례였으니까요.